시청자 여러분, 프라이데이 나잇 불금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잘 대응하셨을까요?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의 마무리는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장 이번 주에 거래까지 잘 마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증시, 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용 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은 하반기 어떤 섹터, 어떤 이슈, 어떤 종목 좀 더 집중해 가시면서 전략 세워가고 계실까요? 자, 오늘은 프라이데이 나잇의 금요일이죠. 그래서 저희 굉장히 탄탄히 준비했습니다. 시황부터 종목 그리고 상담까지 이렇게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이 선물 같은 금요일 밤의 여의도 주시광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저희 방송은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광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채팅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 시장에 대한 지혜를 얻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 이후에는 종목 상담까지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때문에 잠이 안 온다 하는 종목 있으실까요? 저희 쪽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을게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오늘 김기수 전문가께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시광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자주 쓰시죠? 거기에 여의도 주시광 검색하시면요. 오픈 채팅방과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까지 함께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부터는 시장에 대한 팩트체크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종목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지금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혹시 만찢남이라는 용어 아세요? 예? 만찢남. 모르시군요. 모르군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다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발을 하고 오셨는데 정말 만화를 찍고 나온 것처럼 굉장히 멋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만찢남의 순정만화 주인공처럼 또 멋있게 등장해 주셨지만 또 시황하면은 또 시황 왕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더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저희 들어볼 동안요. 저희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로도 저희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어요.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김기수 전문가께서 진심 어린 종목 대응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채택 확률이 높으니까요. 어서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황 왕자 우리 김기수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하면요, 뭐 SK바이오팜 이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고 또 전문가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셨던 5G,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고공행진했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잖아요. 이제는 어떤 전략 세워가야 될지 시황 왕자의 전략을 저희가 듣고 싶어요.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죠.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금주의 요일별 특성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주 이 중요한 경제 지표 이 부분들에 대한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 라인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상과 또 그것을 대응하는 흐름을 갖는 겁니다. 자, 금주초는 6월 말과 7월 초였죠.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3월 19일 날 코스피가 1439포인트 저점을 찍고 올라왔고 또 코스닥이 419포인트의 저점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자, 사실 3개월 동안 무지 올라왔죠. 그런데 그렇게 3개월 올라오고 7월 초 잠깐 아랫꼬리를 다는 조정이 주초 라인 부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월봉에서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부분이죠. 시장이 어떠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급락이 발생해서 가격이 매력이 있을 때는 상당한 수익을 담보해 주는데 일정 정도 올라온 이후에는 주도 섹터든 비주도 섹터든 조정, 그것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을 보이는 것이 일정한 흐름입니다. 주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마음은 급하고 그냥 마음은 급하고 이 지수대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의 시장은 끝나지 않은 시장이고 아까 우리 앵커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또 다른 섹터에 새로운 보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겁니다. 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의 구조에 이 주도 섹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월요일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5G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죠. 월요일 부분. 특히 삼성전자의 납품 매출 비중이 높은 이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이 부분이 주도 흐름을 보이면서 월요일 날 상승을 했고 그 상승의 배경에는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가 돼 있지 않지만 결국 하반기 부분으로 들어갈수록 기존 SOC 투자의 흐름이 아닌 신 SOC 투자의 개념으로 5G가 주도할 흐름을 갖는다라는 부분이 월요일 날 다시금 보여주면서 시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한학령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중국 소비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한한의 해제가 일정 정도 그 온라인에서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가 바로 한한령 해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대감이 높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가격 매력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된다. 저는 그때 우리 방송을 하면서 또 그날 공교롭게 아침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콘텐츠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한한령 해제하게 되면 드라마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플러스 효과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넷플릭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의 기로를 가는 드라마 콘텐츠적 라인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매수 쪽으로 가담하는 것이 맞다. 그 대장이 뭡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제이 컨텐츠리 뉴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제 수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5월 국내 제조업 생산의 지표가 영향을 줬던 하루였습니다. 그때 5월 지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의 제조업이 대부분 역성장이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눈이 얘기했던 장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섹터는 다 역성장. 그것도 심한 역세장이죠. 자동차 쪽은 20%가 넘게 역성장을 했고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5월도 제조업의 역성장 흐름을 속에서 반도체라든지 또 의약품이라든지 또 기계, 정보통신 이런 쪽 라인 이 부분만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수요일 날 시세의 중심에 들어섰었죠. 자,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점상을 보인 이 한국형 바이오 사업 모델의 완성형이라 할 수 있는 SK 바이오팜 이게 시세의 중심에 매수를 상한가를 간 부분입니다. 이 종목 오늘부로
시가총액이 13조 정도 되죠.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이나 성장 흐름들을 감안한다고 본다면 시가총액 흐름이나 절대적 주가 흐름으로 보게 되면 기본 목표 라인 부분은 한 3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증권가의 시각이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목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의 테슬라. 여러분들 테슬라가 상장한 게 2010년 6월 29일입니다. 그때 23달러 부분에 놓여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1,200불입니다. 그죠? 약 48배가 성장을 했죠. 10년 동안. 그죠? 여러분들 종목 시대의 흐름을 변화하고 그 선 뒤에 설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의 1등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 정도의 흐름, 이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 거의 급등의 급등을 연속했었던 모습, 이것이 그죠? 테슬라의 힘이고 그 테슬라의 놓여진 부분 속에서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존 자동차 업체는 아무리 전기차를 잘 팔고 또 수소차를 팔아도 기존에 팔던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의 모멘텀이 크지 않다. 그죠? 새로운 사업을 도전해서 거기서 1등하는 시세 흐름을 가질 때 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잘 나가는데 테슬라의 납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배터리 완성업체. 슬금슬금이지만 상승하는 흐름을 이번 주에 보여준 이것이 이번 주 내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6월 19일 날에도 제가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엊그제죠.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5만 명이 넘어섰다. 그죠? 그래서 제2의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때 제가 6월 19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이 아니다. 엔데믹이다. 그죠? 풍토병처럼 이건 국지적으로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그것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또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이야기로 상쇄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또 화이자의 백신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또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그죠?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지만 쉽게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는 거예요. 7월 초 6월 말 부분에 월봉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주식의 비중 30%, 50% 줄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주식 도대체 언제 비중을 100% 갖고 갈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중요한 것은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이 아니라 그리고 개인 투자가가 주식 비중을 50% 갖고 70% 갖고 현금을 30%, 50%, 70% 만들어라? 그죠? 그거는 사실은 면피용이다. 궁극적으로 개인 투자가가 주식 투자 위험 자산에 발을 들어선 가장 기본은 주식을 보유하는 겁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1등이든지 아니면 섹터 내에서 아니면 어떤 한 부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시장의 우여곡절 속에서 상승을 한다.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부분이지요. 코로나와 니프티 피프티에서 찾은 힌트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니프티 피프티가 1969년과 1973년 미국 시장에서 50개 종목이 시세를 주도하면서 계속 상승 랠리를 펴면서 선택과 집중의 양상을 보였었던 그 타임이 지금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 1900포인트 이후의 선택과 압축, 그죠? 이 부분을 강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재개 기대감으로 생존에 대한 흐름으로 반등했었던 장치산업, 산업재 소재 이쪽 부분은 반등 시마다 비중을 줄이고 주도 섹터의 흐름을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도 섹터를 매수하시고 나서 플랫폼
관련주 카카오를 매수하고 나서 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LG화학을 매수하고 나서 이번 주 뭐 시세 흐름이 더디다? 예, 그동안 무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무지 올라와서 쉬고 있는 과정도 못 기다린다면 더 큰 가치를 못 얻을 수가 없죠. 아까 테슬라가 23불에서 1200불까지 올라오는 그 대시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내가 선택한 섹터와 내가 선택한 종목 부분에 있어서 성장의 가치를 얼마만큼 줄 거냐, 내 투자 성향이 단기적이냐 중기적이냐 장기적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미국 시장의 주도 흐름이 어떤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닷컴이 또 사상 최고치요. 이건 3월 19일, 3월 16일 미국 시장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저점 나온 이후의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아마존닷컴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엑스모빌 정유주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항공주 보잉은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물론 그런 주식들도 가끔 뉴스에 의해서 반등을 하긴 합니다. 뉴스의 반등은 매도다. 그죠? 그 외 이 코로나19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엔데믹 현상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코로나 이전에 일상의 생활의 모습이나 일상의 기업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결국 그 부분은 글로벌 경기의 저성장 기조가 구축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성장주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확진자 폭증이 경기 회복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마다 순간적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지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한 치료제와 백신이고 글로벌 시장에 깔려있는 유동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주가 상승은 방향성의 문제, 상승에 대한 방향성의 문제를 의심하지 말아라. 다만 속도의 문제이고 그 속도 문제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재 소재 등 장치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주도 섹터의 압축화 과정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근거가 달라진 트럼프의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마스크 안 끼던 트럼프가 마스크 이제 껴도 될까 말까 이런 이야기 뉴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에게 이제 11월 3일은 절대절명 재선의 운명의 날입니다. 그 속에서 미중 관계 더 악화시킬 일 없고, 그죠? 제가 홍콩 인권법 통과될 그 타이밍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중 관계 더 악화될 일 없다. 그죠? 더 악화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 후보의 격차가 더 커지고 뭐 이 9% 정도밖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안 되는 시점이라면 트럼프는 더 돈을 풀 거고 더 경기 부양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살릴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죠. 거기에 미국 시장의 지표 발표 또 중국의 지표 발표. 중국이 3일 연속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역시 지표의 흐름은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나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온 시장의 가격 매력은 없다. 그죠? 그러면 이제 2, 4분기의 실적을 점검할 거고 그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섹터는 실적이 좀 못 나와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 흐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반도체 소부장, 그죠?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 헬스케어 이쪽 라인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콜마 B&H라든지 이런 라인들 부분에 있어서의 순환 흐름들, 핀테크 관련주 한 달 반 쉬니까 오늘은 NH한국사이버결제가 다시 박스 하단에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기간 조정을 보일 때 참지 못하는 인내를 갖는다면 주도 섹터에 얹혀서 매매할 자격도 없다. 라고 봅니다. 경기 회복 속도 이슈는 단기 가격 조정의 변수이지만 그 부분을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주도 섹터의 추세 흐름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지금 시장의 모습이고 다음 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우리가 시세 흐름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이슈 부분들이 있죠. 미국의 6월 ISM 비제업 지수 월요일 날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면 시장에 긍정적이고 7월 7일 화요일 날 비건이 2박 3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그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저는 회의적이다. 왜?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6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부분에 있어서의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부분이고 수소 전략 발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 전날이나 전날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 섹터의 단기 매매를 병행하는 부분들을 함께 갖고 간다면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팩트체크 함께 하셨습니다. 이 주도 섹터의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멘트까지 저희 잘 체크해보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지금 실시간 채팅장에 대한 반응, 열정적인 강의 때문에 못 보셨겠지만 우리 강의가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별은 내 가슴에 혹시 보셨어요? 거기 안재욱 닮았다라는 그런 멘트도 있고 어린 왕자 같으시다라는 멘트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김기수 전문가님의 이야기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짧게도 느껴져요. 사실 주도 섹터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깊게 듣고 싶은데 전문가님 방법 없을까요? 주도 섹터가 다 좋죠. 네. 다 좋은데 막 오르는 최고점에 잡으면 그 네. 기간 조정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주도 섹터를 종목을 편입을 해놓고 우리가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바라보는 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알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섹터 순환하는 데 있어서의 내가 밀려도 매수할 구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11시에 또 우리가 챙겨 들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밤 11시 김기수 전문가의 무료 방송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세요. 주말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입니다. 계속해서 전화, 문자 저희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전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의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연결 잘 되셨어요. 시청자님 고민되는 종목 있으세요? 네, SK 하이닉스를 20% 샀습니다. SK 9만 하이닉스를 원에. 9만 원에 20%의 비중으로. 네. 9만 원에 들어가셨으면 한 6월 초쯤에 들어가신 거세요? 요 근래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요 근래 들어가셨구나. 근데 그 뒤로 쭉 8만 원 선으로 내려와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시청자님 네. 이 부분 궁금하신 거 맞으세요? 네, 제가 잘못 샀는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샀던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수 전문가께 9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의도 주식은 가끔 보시나요?
예, 제가 이 시간에 그거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네. 이제 매번 나와서 주도 섹터 이야기를 하고 반도체 소부장 라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가 좋다.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맨 마지막에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제가 기억하세요? 이거를 좀 쳐다보다가 예. 가는 것 같아서 샀습니다. 맞아요. 제가 네.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9만 원 초반이면 잘못 네. 사신 거는 아닙니다. 네, 그죠? 그만은 예. 못 됩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게 9만 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면 네. 요 정도 요 라인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가는 것 왜냐하면 이 박스권에 놓여 있던 주식이 이제 박스권에 놓여 있던 이렇게 박스권에 놓여 있던 주식이 상방으로 장대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눌림목 라인에서 매수한 거 기술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주 잘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성격이. 예,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움직이려면 이건 개인의 힘, 개인이 암만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필요한 부분인 거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외국인이 뭐 거래소에서 선물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식은 매수를 해도 찔끔 매수하고 찔끔 매도하고 이러는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적어도 2, 3천억씩 거래소 쪽에 들어오는 흐름이 진행돼야 시가총액 큰 대장주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점을 바라보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7월 7일 날 예비 실적을 발표하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6조 3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시점 정도가 시세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인데 상방 탈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시 하이닉스를 돌아가서 보게 되면 하이닉스 역시 2,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하다고 지금 애널리스트의 이 컨센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뭐 산업재 소재 이런 부분보단 훨씬 양호할 겁니다. 그건 5월 국내 제조업 생산 흐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수급의 힘이겠죠. 그죠? 외국인과 기관 그 둘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야 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지금 수급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뭐 외국인들이 한 34만 주 매수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성은 없고 하루 매수하고 하루 매도하고 하는 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박스권이 다시 내려와서 박스권을 연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박스권 노란색 안에서는 이걸 사실 비추세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무엇이냐?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고객님이, 시청자님이 투자하셨던 다시 요 87,500원, 9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또 따라 붙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죠? 지금은 박스 흐름 속에서 이격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 다시 다 지워봅니다. 여기에 제반 이평선이 다 모여들었죠. 그죠? 네. 5일, 10일, 20일, 60일. 그러면 이제 조만간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평선은 뭉치면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상방으로 흩어질 거냐, 하방으로 흩어질 거냐. 그죠? 그러니까 조만간 이 시세의 움직임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움직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월봉을 다시 한번 봅니다. 월봉 쪽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19가 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월봉에서는 추세를 잘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형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쪽 라인 부분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맨 마지막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인다. 그 움직이는 시장,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지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지수는 금방 2200, 2300으로 갑니다. 그런 시장이고 조만간 올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절대 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시청자님. 그러면은 전문가님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샀는 금액이 89,000원이거든요, 정확하게. 예. 예,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네. 자, 잘 보세요. 반도체 소부장 쪽 조그만 애들이 사실 SNST이니 동진 세미캠이니 뭐 이런 쪽 라인들이나 또 요 최근에는 이오테크닉스, 테스, PSK 이런 라인 부분들이 다 올라올 수 있는 건 이 완성 업체인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쪽 부분에 이 투자와 성장 흐름을 함께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절대 고평가된 가격이 아닙니다. 뭐 시장의 외인의 매수 구조가 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불을 뿜으면 오히려 이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강력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들. 고민이 다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밝아서 예. 아주 잘 해결이 되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네, 그러면요, SK 하이닉스가 실적은 괜찮네요. 예, 2, 3분기 실적 양호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실적까지 좋다고 하니까 수급 잘 체크하시고요. 강력 네.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 그러면 얼마까지 봅니까, 이거를요? 목표가까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그 목표가를 잘 이야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시세 흐름에 목표가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정배열돼서 상방향으로 가면 시세가 움츠러들었던 게 개구리가 펄쩍 뛰기 위해서는 움츠러들죠. 그죠? 뛰기 바로 직전에 그런 모습들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나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뭐 그 이전에 한번 걸리는 자리는 걸리는 자리는 95,000원. 그리고 105,000원 라인 부분에 저항이 마디마디는 있습니다. 그런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이름이 다시 나타나겠죠. 그러면 95,000원 정도 들어오시면 저한테 다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95,000원 부근에서 꼭 전화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로도 많이 종목 상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1분 동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판 돌려주시죠. 네, 1분 스피드 상담 리스트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 가운데 저희 1분 동안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그 종목 랩지노믹스입니다. 자, 랩지노믹스 분자 진단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데요. 2841번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26,900원에 비중이 15%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4% 강세를 보였는데 22,000원 선까지 올라왔네요. 그런데 매수가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이 재확산 우려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요? 전문가님 60초 동안 진단 내려주세요. 예, 저 랩지노믹스는 뭐 이 코로나19와 관련주고 또 체해 진단 뭐 이런 쪽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실적도 조금이지만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흐름으로 상승하던 이 단기 추세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이탈을 했죠. 자, 그런데 전체적 큰 그림으로 봐서는 이 라인 부분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새로운 추세 라인을 이탈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 새롭게 추세를 형성되었었던 점을 하향 이탈을 하면 그 추세만큼 조정을 받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추세점 요 부분을 이탈을 하니까 그 폭만큼 조정을 받았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상승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항을 받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습은 어떠냐? 여기서는 당분간 좀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 부분도 이 수렴형의 형태를 조금 더 이어가다가 한 번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0초를 다 예, 쓰셔가지고 이거 1분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혼돈했습니다. 아까 1분이거든요, 전문가님. 아우, 예, 안재욱 죄송합니다. 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저희 1분 동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랩지노믹스 살펴봤고요. 1분 동안 살펴드립니다.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섹터 주가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은 8356번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35만 5천 원. 비중이 좀 높네요. 7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대 강세 보이면서 17만 2천 원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성 개선 요인이 좀 없어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의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현주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종목 이 시간에 한 3개월 전에 종목 진단한 내용이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8년 만에 분기 적자를 시현했다. 그 정도로 업황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등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산업재, 소재, 정유화학 이런 쪽은 반등시 매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 부분에 있어서 추세는 계속 하향입니다. 하향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 라인 부분을 다시 되돌아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이 원체 내려와 있으니까 요 박스 라인 부분 정도를 하겠죠. 그런 비추세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1분 스피드 상담 리스트 현재 종목판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 삼성중공업 조선주네요. 이 종목은 8689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6,92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요. 오늘 약보합권 마무리가 됐네요. 5,880원까지 됐고요. 사실 뭐 카타르 수주 이슈가 있었지만 일각에선 기대와 달리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외국인도 오늘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중공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 뭐 소재 이쪽 라인은 호재 뉴스가 나와서 빵 떠주면 이거 웬걸 고맙습니다 하고 비중 줄이는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조선주 마찬가지였죠. 카타르 수주 뭐 이 소식으로 뻥뻥 떴잖아요. 그죠? 그건 단발성 호재다. 그죠? 그 매도 관점인데 오히려 요 가격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매도 절호 찬스였는데. 자, 이제는 마지막 지지선이 갭 상승 처음 들어왔었던 위치죠. 5,700원을 깨지 않으면 반등하는 흐름들 속에서 비중 축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빠르게 다음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귀여운 음악이 흐르고 있네요. 1분 스피드 상담 리스트. 과연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장원테크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6540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1,540원에 비중이 30% 보유된 모습인데요. 장원테크 오늘 주가 보니까요. 어제와 변동 없이 1,59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뭐 열화상 카메라 관련주다 뭐 이슈도 있지만 인맥주로도 이름이 올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60초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뭐 장원테크 뭐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회사는 3분기 연속 적자고 2019년 영업 적자고 왜 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관련주다고 하는데 이낙연 관련주 중에서도 제일 하류의 관련주죠. 아무 뭐 매수할 이유를 못 참겠습니다. 매도하고 싶습니다. 장원테크는 아쉽지만 매도 의견 내려주셨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분 스피드 상담 맞춰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문의 많이 주시고 있어서요. 전화 이쯤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 잘 되셨고요. 목소리가 네. 굉장히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아프게 한 종목이 있으실까요? 아프진 않고요.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요. 고민 어떤 종목일까요? 예, 네이버고요. 네. 예, 24만 원에 50%인데. 24만 원에 50%.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예, 수익권인데 제가 이제 목표가를 한 28만 원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네. 28만 원 정도 목표가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정도 다 와서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30만 원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좀 중장기로 계속 갖고 가는 건지 갖고 가도 괜찮을지 7월 달에 또 실적 발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실적 발표할 때까지 하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지 매도 시점을 잘 못 잡겠어요. 입절 타이밍 좀 고민이 네네. 되시는군요. 네네. 그래도 좀 행복한 고민이시긴 한데 이때가 정말로 중요한 고민이기도 하죠. 네. 김기수 전문가와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이버 선택하셨으면 대단하신 진짜, 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플랫폼 관련주 카카오, 네이버, 특히 저는 이제 카카오 쪽을 더 좋아를 하는데 여튼 카카오는 오늘 29만 7천 원 이 신고점을 또 경신했죠. 네. 예, 뭐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성, 제가 파괴적 혁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실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뭐냐? 기존의 산업들을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잠식하면서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 네이버와 카카오는 종합회사입니다. 그죠? 비대면 회사들이 대부분 자회사로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이전에도 성장하던 종목 부분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의 기술적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추세 흐름이 이렇게 참 이쁘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네, 이게 기본 추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카카오도 지난주에 또 박스권 하단이라고 해서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이 종목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세 흐름이 이제 천천히 그 상승의 속도는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올라온 부분이 있고 또 실적에 대한 점검돼야 되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 이 독과점 기업 잘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 세금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플랫폼 관련주에 가장 이 불편한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지금 이 가격에서 매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26만 원, 뭐 27만 원 이하로 들어온다면 오히려 매수고, 그죠? 다만 이런 추세 상단으로 접근할 때는 쫓아가서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 종목 부분은 지금 이 시청자분의 투자 성향으로 보면 종목의 안목도 이렇게 갖고 계시고 또 그리고 중기 흐름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이 종목이 시세가 끝나기 전까지 이 종목들의 시세, 플랫폼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이런 섹터, 주도 섹터들이 시세가 끊기면 다른 주식들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주식이 매도하고 이익 실현하고 그대로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종목 사실 거라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는 이 가격 단위대를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제가 35만 원 하면 집 팔고 논 팔고 다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주식은 추세로 가고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목표가는 32만 원 정도다.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 가게 되면 또 쉬는 구간이 나오고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좀 안심하고 더 갖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속이 후련해지셨을까요? 네. 이제 다행입니다. 고민 안 하고 있어야죠, 예. 뭐. 알겠습니다. 꼭 좋은 가격대에서 익절하고 나오시고 또 좋은 종목에서 또 많이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전화 통화를 마쳐봤고요. 이제 좀 빠르게 저희 문자로 도착한 종목 고민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도착을 했을까요? 문자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정말 많은 문자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중에 7999번님의 문자 볼게요. KH바텍 매수가가 24,000원이고요. 비중이 40%인데 계속 오르지를 못해서 힘이 드신다라고 합니다. KH바텍이 오늘 종가가 23,100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4,000원 부근까지 올려주면 참 좋겠는데요. 지난주 이후에 계속해서 밑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KH바텍 전망 어떻게 보세요? 폴더블 폰, 스마트폰 네. 관련주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다 이게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휴대폰 판매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중국이 4월 달에 급격하게 이 증가를 했다가 5월 달은 또 정체고 그리고 또 이 휴대폰 전체적인 판매량은 좀 감소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2, 4분기 실적
라인 부분은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휴대폰 관련주들이 비단 KH바텍뿐만이 아니라 세경하이테크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시세를 못 내는 비추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KH바텍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움직이다가 요 책 근래에 이제 비추세 구간에 들어갔죠. 비추세 구간에 들어갔다는 건 당분간 이렇게 박스 흐름을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2,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은 것까지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그러나 지금 그러한 부분도 시장의 유동성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면 오히려 매수 구간이지 매도를 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좀 더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일정 부분 보유 의견 내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이 잘 살펴가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함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30님의 문자 볼까요? LNF인데요. 36,000원에 10% 매수했습니다. 향후 진단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LNF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서도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종가 보니까 4% 올라왔어요. 36,100원에 종가 기록하게 되면서 현재 수익이긴 수익입니다. 전문가님, 향후 전망이 더 궁금한데요. 100원 수익인 네, 거죠? 소중하죠. 예. 예. 뭐 2차 전지 중에 대장격이었던 완성업체 LG화학, 삼성 SDI 가고 나서 또 양극재 쪽 에코프로비엠과 또 이 포스코케미칼이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LNF가 뒤늦게 올라온 흐름을 보여준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뭐 테슬라가 비단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매번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수의 진입 시점은 조금 안 좋죠. 왜냐하면 3일 양봉이 난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도 3일 양봉 나는데 쫓아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그 오늘 사신 종목을 오늘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성향은 단기신데 3일 양봉 흐름에 쫓아간 건 그건 단기 매매로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러나 이 종목 부분을 보게 되면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도 작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 부분이라면 적어도 이 라인 부분, 한 4만 원 이상 부분까지는 들고 가셔도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3일 양봉이기 때문에 조금 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조금 길게 갖고 가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요? 더 많이 저희가 좀 봐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예. 저희 그래서 잠시 후 밤 11시에 무료 방송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때 들어가면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겠죠? 예.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시황을 들으시고 종목 진단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왜 김 기수가 그동안 계속해서 산업재, 소재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매도하고, 그리고 주도 섹터에서 놀아야 된다.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놀아야 되고 그 흐름 속에서 타야 시세의 흐름이 큰 시세 흐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도 섹터도 그죠? 5G가 오르면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은 쉬고, 건강기능식품이 오늘은 또 세게 올랐죠. 네. 근데 2차 전지 쪽은 찔끔찔끔만 오르지만 지금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 기간 조정을 마무리한 NHN 이 한국사이버결제는 오늘 또 6%대 강세를 보였죠. 이렇게 주도 섹터 내에서의 순환 흐름을 타면 그것을 단기 매매도 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섹터, 앞으로 성장해서 시장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성장하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뭉뚱그려 말하기를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고 그러죠. 네. 그죠?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내에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그죠? 그 대장의 흐름이 각기 그 타이밍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은 그죠? 무수히 공부를 해도 쉽지 않은 수익을 내는 위험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냥 뉴스 보고 올라가면 쫓아가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매출이 성장하는지 또 영업이익이 괜찮은지 이것도 공부 안 하고 주식을 매수하다가 떨어져서 공부를 한다면 안 되죠. 주도주의 순환을 어떻게 잘 탈 것인가 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어지지 않으실까요? 자, 저희 무료 방송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성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